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후장 들어서 지수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2% 넘게 빠지면서 4,000선마저 내줬는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봐야겠죠. 이준석 우리자산운용 상품전략실 실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하루 만에 상승을 다 되돌리면서 지금은 낙폭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일단 이제 대외적인 요인하고 대내적인 네. 요인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대외적인 요인은 미국에서 이제 단기 금리가 이제 급등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셧다운하고 맞물리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좀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2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이것도 이제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뭐 AI 버블에 대한 논란들, 마이클 버리가 이제 숏배팅을 했다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이제 버블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환율 상승과 관련한 부분들, 이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해가지고 한 11월 이후에 한 7조 원 정도 가량 순 매도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환율이 이제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1,450원대 하락에서 그러니까 50원대 하락으로 좀 나왔었는데, 이런 환율이 안정되면서 점진적으로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시장이 개선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펀더멘탈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만은 주가 상승이 좀 가팔랐던 부분들이 시장의 주요 조정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과 10월 상승 랠리를 이어왔는데 적극적인 외국인의 매수가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11월장 들어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거세지고 있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2조 넘게 물량을 팔았고 그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갔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그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시각, 투자자들의 시각이 바뀐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요인으로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일정 부분 매도하는 부분들에서 또 이제 맞물렸던 게 환율이 급등했었던 부분들 때문에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수급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빠진 것들이고,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탈상으로는 변화가 전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유동성 개선되는 부분들이 시장의 반등의 가장 첫 번째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이 되면은 QT가 종료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12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가능성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확률이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했던 기간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원달러 환율 살짝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하반기 원달러 환율의 방향은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네. 좀 박스권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430원에서 한 1,480원 정도, 요 정도에서 박스권을 이룰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유는 지나치게 약세로 가는 구간이 있으면은 정책하고 수급이 같이 막아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화가 약세될 가능성들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인하가 좀 지속되겠지만은 여전히 한국 기준금리보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더 높고, 그다음에 통화량이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이 이제 미국 대비해서 한 7배 정도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확장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기업들이 원래는 이제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거를 달러 매출이 일어난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들에 좀 자극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 한국 개인 투자들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올해만 대략적으로 한 100조 원 정도, 이 정도 이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좀 약세로 갈 수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밤 미증시를 생각해 보면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으면서 지수를 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현지 시간 19일에 발표가 되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20일에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요. 엔비디아 실적 당연히 좋겠죠. 향후 가이던스가 좀 중요하겠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가이던스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뭐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하고 매출 전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는 빅테크에서 채권을 발행하면서까지도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더 추가로 투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 이후에 가이던스 발표하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젠슨항이 이제 건부 회동을 통해서 AI에 대한 그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한국을 이제 테스트 베드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현실화가 돼서 로봇이 돌아다니고 이러한 것들이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추가적으로 투자가 이어지는 부분들로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감안해서 네.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 컨센을 뛰어넘는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향후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AI가 버블이 아니라는 거를 확인시켜줄 수 있을지 실적 발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대규모 투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 450조 투자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 밸류체인단이 어제 시세를 좀 내줬는데 오늘은 또 쉬어가고 있죠. 반도체 전반적으로. 앞으로 소부장 안에서도 어떤 쪽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선단 공정 이제 변화되는 부분들에서 네. 장비 쪽하고 소재 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장비부터 발주가 되기 때문에 장비의 시세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진테크, 원익 IPS, 테스,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발주자로는 소재 쪽에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HBM 후공정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증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TI,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AI의 수요에 의해서 기판이 고단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났겠지만은 네. 이스페타시스, 심텍, TLB 이런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부장은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은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후로는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입니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시기하고 AI 버블론이 맞물리면서 그 리레이팅이 일어나지 않는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이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소부장들이 랠리가 나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부장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면서 네.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부분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반도체 투톱이 좀 부진할 때 소부장단이 힘을 낼 수도 있다. 소부장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유진테크와 원익 IPS, 한미반도체 그리고 기판 쪽도 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L바이오, 일라이릴리 계약 소식과 함께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투심이 지금 개선이 된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가 보자면 반도체보다는 11월장에 그래도 제약바이오, 특히 셀트리온, 알테오젠을 좀 담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제약바이오 흐름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약바이오는 이제 그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전략이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 IRA를 도입하면서 약간 인하되는 부분들이 반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희귀 질환이라던가 아니면은 제형 변경이라던가 이렇게 좀 확실한 것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수혜를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되게 중요한 장표인데
그 제약 지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2016년도에 랠리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19년도 코로나가 랠리가 나왔을 때가 이제 가장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누적 기술 수출 금액이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모멘텀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플랫폼 바이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CDMO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술 수출 체력과 함께 CDMO 쪽을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동차 산업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협상이 타결이 되고 나서 자동차,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를 바라보는 기대감이 컸는데 주가는 그렇게까지 반응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차 내년 영업이익 14조 원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한 세 가지 포인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 두 번째로는 그 성장이 가속화되는 부분들, 세 번째로는 밸류업에 의해서 좀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이 세 가지 축으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적 반등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을 덜어낸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신차 관련해서 하이브리드라던가 제넥시스 브랜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세일즈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있고요. 무엇보다도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이런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가장 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리레이팅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성장과 관련한 부분들인데 이번에 깐부 회동을 통해서 GPU 5만 대를 이제 받게 되었죠. 그러한 부분들로 자율주행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공장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들, 로봇이 도입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도입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밸류업과 관련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가면서 배당 그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기업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런 밸류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EUV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시는 부분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EUV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조정이 좀 깊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여행주는 좀 매수세를 받아가고 있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행주 매수세를 받아가는 이유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에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지금 노랑풍선이 20% 급등, 참 좋은 여행도 9%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행주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안정적으로는 파라다이스라던가 아니면 롯데관광을 좀 관심 갖고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일본의 그 여행 제한되는 부분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 하시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숫자로 검증되는 구간들, 그러니까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객 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좀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은 섹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투자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것보다는 화장품하고 엔터 쪽에 대해서 글로벌로 이제 선호가 계속 확대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발글로벌, APR, 하이브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 또 리튬 관련주도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1월장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실장님? 네, 그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하고 이제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투자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어 자산으로는 반도체, 전력기기,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것들을 코어 자산으로 가져가시면서
주변의 그 위성 전략으로는 배당주, 조선, 방산, 화장품, 엔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시면서 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하고 일정 부분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해서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부분들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전력기기 2차 전지는 핵심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된다라는 시장 전략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준석 우리자산운용 상품 전략실 실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